말 그대로 축소 수술이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일부를 잘라서 버리는 수술입니다. 잘못 시행되거나 불필요할 때 시행될 경우에는 되돌아올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복코나 큰 코 또는 콧구멍이 넓은 분들은 한 번쯤 콧볼 축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내원하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콧볼 축소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이런 콧볼 축소가 어떤 분에게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콧볼 축소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 일단은 콧볼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콧볼 조직이 실제로 굉장히 큰 환자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콧볼 조직은 그다지 큰 편이 아닌데 콧볼이 붙어있는 바닥면이 가운데서 굉장히 먼 분들. 세 번째는 콧볼 바닥도 멀리 있지 않고 콧볼 조직도 실제로는 크지는 않지만 가운데 기둥이 되는 연골이 부실해서 약해서 전체 코가 눌려서 찌그러진 넓은 모양을 갖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런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질 텐데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실제로 콧볼 조직이라든지 콧볼 면적이 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좀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이 시행이 될 거고요. 특히 첫 번째 분류 방법, 이 콧볼 조직이 실제로 넓은 분들은 당연히 콧볼 조직을 일부는 좀 잘라내야겠죠? 잘라낼 때 이런 동그란 모양의 콧볼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들었을 때 웨지 모양으로 콧볼 조직을 잘라서 가운데로 모아주는 방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콧볼 조직이 넓지 않은데 바닥만 넓은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웨지 형태로 잘라내고 모아주게 되면 바닥은 줄지만 각도 자체가 너무 샤프하게 되고 또는 콧구멍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을 잘라내는 거는 거의 하지 않고 안쪽 절개통에서 안쪽 조직만을 잘라서 가운데로 모아주는 방법을 시행을 하거나 또는 극도로 조직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알라 신칭이라고 하는데 비절개로 실로만 통해서 가운데로 당겨서 모아주는 간단한 수술만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콧볼 조직이 크지 않고 바닥도 넓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분들은 콧볼 축소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럼 왜 넓어 보이냐? 이분은 전체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봤을 때 코가 눌려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크진 않지만 양옆으로 눌려 있는 긴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일 거고요. 이런 분들은 조직을 잘라내 버리면 실제 콧구멍 면적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눌린 코끝을 당겨 올려서 올림으로 인해서 터진 조직이 몰려 들어가는 이런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콧볼 축소 효과, 콧볼 평수가 좁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축소 수술이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일부를 잘라서 버리는 수술입니다. 잘못 시행되거나 불필요할 때 시행될 경우에는 되돌아올 수가 없죠. 따라서 축소 수술을 막 함부로 남발을 해서는 안 될 거고요. 난 콧구멍이 넓으니까 콧구멍만 줄일래. 콧구멍 크기는 줄어들지만 이게 조직을 잘라버린 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코끝에서 힘이 부족해서 눌리는 걸 콧볼 쪽에서 조직을 잘라서 줄여버리면 여기만 줄는 게 아니라 코끝 조직도 딸려오겠죠? 이런 경우는 코끝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러면 전체 모양이 좋아질 수가 없고 추후에 난 콧대랑 코끝이 낮은 것 같아, 다시 올려야지,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미 수술을 한번 옆에서 부족한 조직까지 당겨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함부로 시행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잘 따져보지 않고 여기만 줄여놓고 쓱 콧구멍을 들어놓으면 콧구멍이 너무 작아져 있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돼지 콘센트, 전기 콘센트 모양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자의 얇은 모양이 되면 너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수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야지 함부로 남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콧구멍이 너무 작아져서 실제로 보기에도 얇아져 있지만 숨 쉴 때, 들숨일 때 콧구멍이 쩍쩍 붙으면서 숨이 막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따져보고 수술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실제로 이제 숨길이라 그러죠. 숨이 이제 통하는 길 중에서 외측 콧구멍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으로 저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비갑계라 그러죠. 외측에 이제 상중하 비갑계들이 있는데 여기에 붙은 점막이 이제 부어오르는 비염이 있는 분들은 또 가운데로 볼륨이 차니까 이것 때문에 코가 막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코가 막히는데 주요 증상이 될 거고, 이건 저 안쪽에 있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콧구멍이라는 외측에 이제 밸브 역할을 하는 구조는 정말 너무너무 극도로 작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막힐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콧볼 축소 때문에 숨길이 막히거나 숨 쉬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럴 확률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비절개 콧볼 축소가 있어요. 성형외과 교과서에 보면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알라신칭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콧볼 양옆에 구멍만 뚫고 그 안쪽에 이제 티를 넣고 확 묶으면 주머니 우겨지듯이 콧볼 아래쪽이 확 이제 오므라들게 하는 게 비절개 콧볼 축소술이고, 다만 이렇게 이제 콧볼 아래 조직만 실로 묶을 경우에는 모양이 딱 좋아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조직 일부가 좀 잘라져야 모양이 이제 좀 더 샤프하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오셔서 상담 받고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봐야겠죠. 콧볼 축소를 해도 되는 코, 안 되는 코라고 단정 짓는 거는 너무 폭넓고요. 실제로는 와서 뭐가 필요한지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될 텐데, 다른 수술 안 했는데 코에 대해서 콧볼 축소만 해도 되는 코는 일단 기둥이 되는 연골이 튼튼하고 콧볼 조직이 실제로 넓은 분,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분이 콧볼 축소만 해서 좋아질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조작들이 필요하거나 콧볼 축소가 필요 없거나 좀 갈래가 많이 복잡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콧볼 축소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콧볼이 넓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여기에 맞게 수술이 필요한 거고, 또한 맞지 않게 시행이 됐을 때는 좀 되돌리기 어려운 이런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콧볼 모양이라든지 콧볼 넓이가 고민이 된다 그러면 꼭 시간을 내셔서 성형외과에 내원을 하셔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거나 더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